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으니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저도 결혼 후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제법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 저보다 젊은 세대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만큼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만약 그런 시어머니가 남아있다고 한들 더 이상 며느리들이 참아주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결혼한 저희 딸내미 친구들 얘기만 들어도 결혼한 지 2년, 3년 만에도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등 요새는 전에 비해 결혼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기보단 각자의 인생을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려버리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옛날엔 여자들이 지금처럼 많이 배우거나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흔한 일도 아니었고, 이혼녀 낙인이 찍히고 나면 더 구제불능인 느낌으로 수군거렸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시집살이를 당해도 쉽게 도망칠 수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나이 드는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껴요. 덕분에 제 딸은 저처럼 힘든 시집살이를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딸 주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또래 친구들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혼이 너무 가벼워진 건 아닌지, 그래도 나름 결혼이라는 게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찾아 백년해로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인데 너무 쉽게 깨는 건 아닌지,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든 사람인지라 그게 마냥 좋게만 보이지는 않지만, 며느리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 시대라는 인식이 생기니 시어머니들도 좀 더 조심하고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사위와 크게 다툰 날이면 늘 이혼할 거라고 친정에 찾아오는 딸에게도 남들 다 이혼한다고 이혼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잔소리를 해줬지만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어요. 딸은 운 좋게도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거든요. 너 어릴 때 엄마 시댁살이 하는 건 봤지? 남편하고만 싸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는 모른다. 남편이랑은 싸우고 대화하고 맞춰 나갈 수라도 있지.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은 시댁 얄미운 동서 상대로는 정말 싸우는 게 한도 끝도 없다니까. 하긴 나도 어렸을 땐데도 기억이 다 나긴 해요. 내가 그래서 아직도 할머니랑 작은 엄마 싫어하잖아. 딸도 기억을 할 정도로 저는 시댁에서 푸대접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다짜고짜 푸대접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아무리 이혼이 쉽지 않은 옛날이었다지만 진작 도망을 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봤겠죠. 하지만 결혼 초에는 시댁에서 나름 첫 며느리라고 어색한 점도 있었는지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잘 대해줬어요. 여보, 나는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 그래? 왜? 남들은 다 시댁살이 한다고 명절만 지나고 오면 지옥이었다고 난린데 우린 제살할 것도 없고 어머님이 시댁살이도 안 시키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다행이다. 안 그래도 내 회사 동료들도 명절 끝나고 다들 아내랑 한바탕 싸웠다고 하는데 우리 집만 조용했던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거든. 진짜? 다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하더라. 여자들이 맨날 시댁살이 노래를 부르는데 본인 부모님들은 그런 거 안 시킬 줄 알았대. 결혼하고 나서 전혀 몰랐던 모습을 새로 봤다나? 그럼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시댁살이도 안 시키고 우리 집에 별로 신경 안 쓸 거라고 예상했어? 솔직히 내 입장에선 별로 안 그러실 것 같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거 보면 생각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부모가 자기 부모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하긴 그건 그러네. 나도 내 부모가 그런다고는 상상도 하기 싫긴 해. 대체 시부모님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 며느리한테 막 잘 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님 아버님처럼 관심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히 거리만 더 주셔도 며느리들이 숨통이 트이는데 명절마다 아들 부부가 대판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 내버려두면 둘이 잘 살 텐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 시댁 문화는 남자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하다니까. 남편과 명절마다 주변 지인들 시댁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샘솟았어요. 특별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가짜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못살게 구는 일은 전혀 없으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게다가 남들은 꽤나 골머리를 썩는 시누이 문제도 저에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6살 정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참,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에게 별난 여자 형제가 없으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는 딱히 서로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 시동생이라는 나이 차이도 있다 보니 좀 귀엽기도 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편이라 그런지 고맙게도 절 잘 따라줬어요. 와, 이 찌개 반찬 다 형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솜씨가 장난이 아니신데요? 너무 맛있어요. 반찬도 너무 다 정갈하고 보기도 좋은데 맛도 좋아요. 그쵸, 엄마? 그러게 첫째 며느리가 살림을 참 알뜰살뜰하게 잘하네. 아, 나중에 저도 형수님 같은 아내 만나고 싶어요.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살림도 잘하시고. 도련님 아직 어리시잖아요.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겠죠? 나중에 저 결혼할 사람 생기면 형수님이 한번 봐주세요. 왜 같은 여자로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으이구, 이 녀석이 엄마한테 먼저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엄마는 같은 여자 아니냐? 아, 엄마랑은 또 다르죠. 이게 또 같은 세대가 봐주는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마음대로 해라, 인서가. 아이, 엄마, 왜 삐치시고 그러세요? 농담이지. 저를 워낙 좋게 봐주는 시동생 덕분에 시부모님도 덩달아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늘 제가 한 음식이나 살림을 한 발 앞서서 칭찬해주니 그런 부분에서 괜히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가지고 가족 분위기도 더 화기애애해졌죠. 도련님 감사해요. 도련님이 늘 나서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셔서 어머님이 저를 더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에이, 뭘요. 사실 저도 엄마가 형수님한테 어떻게 하실지 별로 예측이 안 됐는데 저랑 형이랑 옛날부터 해왔던 말이 있거든요. 우린 어떻게든 부모님이 아내들이랑 사이 멀어지는 거 막아보자고요. 막장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아시겠지만 형이나 저나 완전 평화주의자거든요. 형이 결혼하면 제가 형수님 칭찬 엄청 하고 제가 결혼하면 형이 제 마누라 칭찬 엄청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랑 별개로 형수님이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서 더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감동이에요, 도련님.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놀러 오면 특별히 도련님한테는 남편한테도 안 해주는 육첩 반상 차려드릴 테니까. 와, 정말이죠? 저 형수님 음식 완전 좋아하는데 저 진짜 자주 놀러 가요. 오시라니까요. 도련님은 제 동생보다 어려서 잘해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형보다는 누나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라도 누나 생기니까 좋네요. 뭐야? 둘이 아주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질투나게. 당신 동생 잘 챙겨주는 건데 질투는? 그러니까요. 형, 쫌생이처럼 굴지 마. 참나,
둘이 언제 저렇게 한패가 돼서는. 뭐 그래도 보기는 좋네. 그렇게 저의 평화로운 결혼 생활은 4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 그새 저희에게는 2살짜리 귀여운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끝날 줄 몰랐던 평화의 끝물에 도련님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형수님, 전에 약속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저 결혼할 여자 봐주시기로 한 거요. 어머,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봐드려요? 농담이라뇨. 전 정말 진담이었는데. 당연히 봐주셔야죠. 엄마는 자식이 데려온 여자니까 눈에 안 차실 거고. 누나도 없고 친한 여자들도 별로 없는데 어떤지 봐줄 사람이 형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저야 봐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만나는 분 쪽에서 불편하고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이야기 잘 해놨어요.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살짝 촉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촉이요. 제가 형수님을 잘 따라서 먼저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죠. 그분은 뭘 하세요? 별 얘기 없던데요.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은 부모님이 시댁살이도 안 시키고 저도 형수님이랑 잘 지낼 만큼 평화로운 집안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슬쩍 이야기한 거라 괜찮아요.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형수님이 저희랑 잘 지낸다고 하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안심도 시킬 겸 한 말이니까 형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시동생 말을 듣고 보니 조금 걱정이 덜했어요. 먼저 시댁에 들어온 며느리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면 저였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아무리 남편이 말로만 안심을 시켜준다고 한들 실제 며느리 입장은 또 다른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시동생의 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시동생과는 2년 정도 만났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기도 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 집안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도련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그때 전 시동생과 어른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동생 누나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남동생 여자친구랑 식사하러 만난 느낌이 컸어요. 저한테도 시동생과 몇 살 차이 안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친동생도 몇 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마냥 어색하고 낯선 자리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예비동서는 좀 달라 보였어요. 원래 그런 인상인 건지 모르겠지만 차갑게 굳은 인매나 눈매가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하긴 입장이 저하고는 다르니 긴장을 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도련님이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노래를 하시더니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시다. 도련님, 능력 참 좋으시네요. 아, 그쵸? 여긴 내가 엄청 좋아하는 형수님. 말이 형수님이지. 그냥 우리 친누나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돼. 형보다 이제 형수님이랑 더 친하거든. 결혼하면 형수님이 당신 적응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실 테니까 잘 보여둬. 잘 부탁드려요. 잔뜩 신이 난 도련님과는 달리 예비동서는 말수도 많이 적고 반응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말을 많이 이어나갈 수가 없었고 저랑 도련님만 신나서 떠드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냥 같은 여자의 직감으로 동서가 이 자리를 많이 불편해하고 못마땅해 한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제가 도련님과 필요 이상으로 친하다는 것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도련님이 나이 차이도 있고 결혼도 안 했던 터라 그런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자각이 별로 없었고
남편도 제가 도련님과 잘 지내는 걸 뿌듯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파하면 도련님께도 주의도 드리고 앞으로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인간인지라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낌새가 감지되니 자리가 한없이 불편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만나보기 전에는 도련님이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니 도련님과 비슷한 성향이지 않을까 지레짐작했었거든요. 예상대로였다면 분명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 후의 일정은 전부 비워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없는 일정이라도 지어내서 보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서 자리를 생각보다 일찍 파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럼 형수님 이만 가보셔야 하니까 이것만 마시고 일어날까? 그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어요, 형님. 아, 무슨 벌써부터 형님이야. 다음에 만나면 그때부터 형님이라고 해요. 벌써부터 딱딱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집안 호칭을 쓰게 하는 게 좀 민망스러워서 한 말이었는데 동서 표정이 한결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입을 좀 다물고 있었어요.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련님이 전화를 받겠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둘만 남게 되니 걷잡을 수 없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예비동서가 먼저 말을 붙이더라고요. 맞다, 형님. 제가 중요한 건 안 여쭤본 것 같아서요. 뭔데? 무슨 일 하세요? 아, 나는 일은 따로 안 하고 있어. 전업주부야. 전업주부요? 왜 그래? 전업주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동서 표정이 다시 한번 어두워지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가 동서랑 세대 차이가 나서 자꾸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도 전업주부가 있나 해서요. 지금 5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때는 전업주부가 굉장히 흔하다 못해 거의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어요. 저만 전업주부도 아닌데 특별히 놀고 먹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도련님과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동서랑도 8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동서 또래는 당시에 여자들이 일을 좀 하는 추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저한테 그렇게 유별나다는 식으로 표현할 건 아니었거든요. 아, 동서 친구들은 다 일하나 보네. 생각보다 전업주부인 사람 되게 많아. 제 주변에선 한 명도 못 보긴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형님 나이대 분들은 전업주부가 많겠네요. 저는 하도 준호 씨가 형수님 너무 대단하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대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아, 도련님이야. 워낙 친하게 지내니 좋게 봐주는 거고.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네, 그래 보여요. 뭐라고? 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신다고요. 평범한 전업주부요. 거기까지 듣고 나니 저도 정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더라고요. 초면인데다 한참 어린 예비동서한테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 어이가 없었어요. 서로 좋자고 만난 자리에서 툭하면 제 성질을 긁어대는데 도련님만 보고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보다시피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도련님이 돌아올 때까지 저희는 그 이후 한마디도 더 안 나눴고 그렇게 예비동서와의 쎄한 첫 만남은 다소 어이없게 끝났죠. 여보, 어땠어? 준호 그놈은 아직 나도 안 보여준 여자친구를 당신한테 다 보여주고. 참나, 형으로서 섭섭하다고 좀 전해줘라.
아, 말도 마. 안 보는 게 나았어. 차라리 당신이 있었으면 좀 나았으려나? 뭐 그리 급하다고 나를 빨리 잡았는지. 그냥 당신 시간 될 때 다 같이 볼걸.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일은 무슨 일? 그냥 좀 사람이 그렇더라. 내가 도련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못마땅한 건지 뭔지 묻는 말에 반응도 별로 없고 계속 떨떠름한 얼굴로 있는데 나도 뭐가 이쁘다고 같이 있고 싶겠어. 그래? 설마 당신 질투하나? 준호랑 친하다고? 질투는 무슨, 그냥 쓸데없이 친하게 지내는 게 싫은가 보지. 사교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사회성은 더 최악. 직업은 되게 좋던데 사회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맞다. 은행 다닌댔지? 본인이 좋은 직장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전업주부를 하니까 표정도 싹 굳는 게 영 마음에 안 들더라. 솔직히 웬만하면 나도 도련님 좋다는 여자한테 이러고 싶지 않은데 도련님이 혹시라도 물어보면 아주 솔직하게 말해줄 작정이야. 에휴, 그러지 마. 괜히 사이 틀어지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말하면 되지 뭐. 내 의견 물어보겠다고 소개시켜 준 건데 그 정도 말도 못하나? 하긴 괜히 이상한 사람 집에 들였다가 더 시끄러워지는 것보단 사전에 말을 해주는 게 낫겠다. 나도 내 아내가 이렇게 학을 떼는 사람 별로 동생 아내로 보고 싶지가 않긴 하네. 남편이 그날 씩씩대는 저를 달랜다고 좀 고생 꽤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 정도 후에 도련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연락이 너무 늦었죠? 그저께 어떠셨어요? 뭐 어떨 게 있었나? 괜찮았죠? 아이, 그런 거 말고요. 제 여자친구 어땠냐고요? 저랑 잘 맞아 보여요?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련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저는 그분 좀 별로긴 했는데. 네? 왜요? 저는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라 도련님이랑 기운이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대화 나눠보니 냉정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도련님처럼 밝은 분이 감당하기엔 좀 버거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제 앞에서는 엄청 밝고 말도 많아요. 어제 형수님 뵙는 자리라고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형수님한테 말 실수한 거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한참을 불안해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형수님한테 실수한 건 없죠?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예비 동서가 남기고 간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도련님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도련님이 해맑은 목소리로 제 의견에 반박하며 물으니 굳이 예비 동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의지가 상실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저랑도 성격이 맞는 성격 좋은 동서가 집에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막말로 제가 이 집안 사람도 아닌데 헤어지란다고 도련님이 헤어질 것도 아닐 테고 한번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 괜히 중간에서 안 좋은 소리해서 저한테 좋을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괜히 여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기도 했고요. 저한테 딱히 실수한 건 없어요. 전 그냥 도련님이랑 성향이 안 맞아 보여서 그랬던 건데 제 앞이라 긴장해서 그랬던 거면 이해가 되네요. 어찌됐든 그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도련님이잖아요. 제가 몇 시간 같이 밥 먹고 대화해봤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도련님이 좋으면 좋은 사람인 거죠. 형수님, 역시 형수님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럼 저도 제 느낌을 믿고 부모님한테 밀어붙여 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그때만 하더라도 불쾌감은 잠깐이고 금방 잊혀졌어요. 어차피 제가 느낀 대로 사람이 별로라고 해도 저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거든요. 1년에 몇 번 만난다 하더라도 시부모님 생신 2번에 명절 2번까지
많아야 4번을 겨우 넘길까 말까인데다 제사조차 안 지내는 집안이었으니 실질적으로 부딪힐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패착이었어요. 결혼을 해 정식으로 이 집안 사람이 된 동서는 저에게 이유도 목적도 없는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게 동서와의 첫 만남에서 유추했듯이 시동생과 제가 필요 이상으로 사이가 좋은 것 때문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유감이지만 시동생과의 좋았던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기로 결심을 했죠. 서방님, 이제 제 연락처로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 건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용건이 있으면 남편한테 직접 하시고 전할 말이 있으시면 남편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아니, 제가 언제 용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냥 안부 인사나고 그러는 거죠. 갑자기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이때까지야 서방님께서 결혼도 안 하셨고 가정이 없으니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다지만 이제는 안사람 눈치도 좀 보셔야죠. 남편이 시누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내 입장에선 부담인데 쓸데없이 형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줘서 뭐가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요. 큰맘 먹고 담담하게 선을 그었더니 시동생이 눈에 띄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이였던지라 아쉽긴 했지만 시동생을 위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부부 사이를 저처럼 둘 사이에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남편 통해 일일이 연락을 주고받는 건 번거롭다 보니 자주 주고받던 안부가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시동생과 사이는 서먹해졌어요. 그게 시부모님 눈에도 보일 정도라 이만하면 동서가 만족을 했겠지 싶었는데 저를 대하는 동서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동서, 이번 어머님 생시 때 괜찮은 일식당 예약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일식당이요? 어머님 회 좋아하시잖아. 내가 분위기 좋은 일식당을 알거든. 에이, 그것보다 그냥 집에서 차려드리는 건 어떠세요? 전에 어머님이랑 얘기해봤는데 누가 차려준 음식을 먹어본 게 너무 옛날이라고 하셔서요. 남편이 형님 음식 엄청 맛있다고 노래를 부르던데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생신인데 고급스러운 데서 코스 요리라도 사드리는 게 낫지 않아? 네, 우리는 굳이 어머님 생신 아니어도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형님, 제가 일하는데 형님 집에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요.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릴 겸 저도 형님 음식 먹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주세요. 근데 동서, 왜 생신상을 나 혼자 차리는 것처럼 말하지?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리는 거면 나나 동서나 보통 힘든 일 아니야. 그냥 식사도 아니고 생신상인데 서운해하시지 않게 진수성찬으로 차려드려야 할 거 아니야. 동서, 감당할 수 있겠어? 그날 되면 다 알아서 하죠. 걱정도 참. 그럼 집에서 하는 거죠? 어머님 엄청 좋아하시겠다. 제가 말씀드려 놓을게요. 다 좋은데 동서가 확실하게 도와줘야 해. 나 혼자서는 힘들어. 알지? 네네, 알겠다니까요. 집에서 생신상을 차리려면 일만 늘어나는데 잔뜩 신난 동서의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설마 안 그러겠지 싶었는데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더라고요. 동서,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하는데 왜 안 와? 형님 죄송한데 제가 좀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고 계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가서 도울게요. 동서가 결국 그날 와서 한 거라곤 수저 세팅이 전부였어요. 둘이 하기로 했던 걸 갑자기 혼자 하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던 걸 그나마 남편이 부엌을 오가며 시부모님 눈을 피해 슬쩍슬쩍 도와줬기에 망정이었죠. 동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으면 외식을 했지. 늦은 건 죄송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다들 너무 좋아했잖아요. 듣던 대로 형님 음식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역시 전업주부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제가 도왔으면 오히려 음식 망칠 뻔했어요. 지금 누구 놀려? 놀리다뇨, 진심인데. 제가 은행 일의 전문가이듯이 형님은 집안일의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기껏 돈 벌어오는 아내 두고 맨날 형님 같은 사람을 최고로 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맛깔나게 음식 해오고 집안일을 척척 잘하는 마누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는 아주 습관적으로 본인은 일을 하고 저는 주부인 걸 상기시키며 은근히 저를 까내리는 발언을 했어요. 도대체 제가 주부인 게 죽을 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틈만 나면 못살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일일이 대응해봤자 싸우는 꼴밖에 안 나니 그냥 제가 참게 됐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시비를 걸어오는 꼴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후로 저에게 전혀 스트레스 요소가 아니었던 시댁 방문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마저도 동서의 은근한 이간질에 저를 조금씩 차별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아버님, 일하는 며느리랑 집안일 하는 며느리 둘 다 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일하니까 이렇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선물도 사드릴 수 있고 형님은 맛있는 요리에 집안일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어떤 며느리가 더 좋으세요? 아우, 다 좋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아이, 그래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용돈 두둑하게 챙겨다 드렸는데 말씀 안 해주시면 서운해요. 아이고, 그래. 돈 버는 며느리가 최고다. 집안일이야 주어지면 누구나 하는 거고 내 아들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어머,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떡해. 형님 좀 서운하시겠다. 서운하긴 뭘 서운해.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안 그러냐, 첫째야? 네, 어머님. 그리고 동서, 나 별로 서운하진 않아. 내가 집안일 한다고 살림 축내고만 있는 건 아니라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아두라고. 네? 형님, 요즘 일하세요? 일하는 건 아니고 나도 집에서 가만히 벌어다 주는 돈 받아만 쓰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 말라고. 동서가 저럴 때마다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제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허세가 아니라 저도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늘 머리를 굴려왔거든요. 요즘은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저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었어요. 직접 발로 뛰면서 오를 것 같은 좋은 매물들을 알아봤죠. 처음에는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을 하나 샀고 거기서 매달 나오는 월세를 모아 또 위치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살림을 최대한 아껴야 하니 동서가 저를 거지꼴로 생각한 것도 별로 무리는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저와 본인을 비교하며 시부모님 앞에서 저울질하는 동서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는 집안일이라도 더 어필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그런 고생들이 헛되지 않게 어머님께서는 저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셨고 마침내 투자했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올라 큰 수익을 보는 날이 오게 됐어요. 아직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비밀이었던지라 따로 말을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동서가 저를 긁더라고요. 동서, 어머님 아버님 드실 다가상 좀 내오자. 아, 형님, 저 일하고 오느라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형님이 좀 다 해주시면 안 돼요? 동서, 내가 계속 참고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안 되겠네. 동서가 동서 좋아서 일하는 건데 왜 내가 사정을 봐줘야 해? 여기 지금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
아, 알만한 사람끼리 사정 좀 봐주시면 어때요? 어차피 형님은 낮에 계속 집에서 빈둥대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설마 집안일도 일이다. 뭐 그런 말씀 하시려는 거 아니죠? 경제적 활동도 아니고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걸 어떻게 일로 쳐주냐고요. 동서가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동서보다 잘 버는 사람이면 나한테 이러겠어? 그럼 안 이러죠. 저보다 더 잘 버시면 제가 더 대접해드려야죠. 눈 하나 깜빡 않고 뻔뻔하게 구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이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 말 꼭 지켜 동서. 더 잘 버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대접하는지 두고 볼게. 형님이 무슨 수로 그 모습을 봐요.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오랜만에 서방님에게 직접 연락해서 동서가 일하고 있는 지점 은행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투자로 번 돈에 부모님께 받은 재산까지 합쳐서 예금으로 묶으니 제법 큰 돈이라 단번에 VIP로 등급이 올랐고 은행 지점장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두 번 하면서 어느 정도 친분을 갖게 됐어요. 제가 큰 돈을 예치하긴 했지만 은행이라면 저보다 더 큰 돈 가진 사람도 많을 텐데 지점장분이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점장과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은행에 방문했다가 동서에게 전해줄 게 있어 잠깐 창구에 들렀어요. 동서는 저를 보더니 표정을 싹 굳히더라고요.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남편이 서방님한테 좀 갖다 달라고 한 게 있어서. 그걸 지금 직접 전해주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대기자 많은 거 안 보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한가해도 그렇지. 일 방해되니까 대기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나도 약속이 있어서 이것만 전해주고 가면 되는데 대기번호까지 뽑아야 해? 네, 번호표 안 뽑으면 저 이거 안 전해드릴 거예요. 용건 있으시면 다른 손님들처럼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에 대해 큰 악감정은 없었어요. 매번 얄밉게 구는 동서를 언젠가는 한번 놀래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점장과 친분을 쌓고 있긴 했지만 만나다 보니 지점장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목적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동서가 성질을 긁어대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동서, 내가 약속 있다고 했잖아. 저도 번호표를 뽑는 게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그래? 나 너네 지점장 만나러 왔는데 그럼 지점장 보고 기다리라 할까?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형님이 왜 저희 지점장님을 만나러 와요? 나 여기 VIP인데 몰랐어? 너네 지점장님이랑도 꽤 친한 사이야. 대체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어떻게 VIP가 돼요? 지금 꿈꾸세요? 꿈꾸는 건 동서 같은데 이제 그만 좀 깨지. 못 깨겠으면 내가 직접 깨워줘? 저는 벙찐 동서에게 핸드폰 연락처를 뒤져 지점장 번호를 보여주고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얼마 안 가서 지점장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점장님, 저 여기 너무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 좀 주실 수 없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불신 가득한 눈으로 절 노려보던 동서는 제 전화 한 통에 허겁지겁 달려나온 지점장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지점장님. 아, 전 또 불친절한 직원이 이대리였어요? 네, 지점장님. 직원들 교육 제대로 시켜줘야겠는데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대리, 얼른 사과드려. 우리 은행 VIP야. 이대리가 동서라면서 왜 이렇게 형님 말을 안 들어? 시댁에선 하늘 같은 형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지점장이랑 하도 친해졌다 보니 저와 동서의 사이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꽤나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점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시라고 그 말씀밖에 드린 게 없어요. 은행 VIP라고 했어도 그렇게 대했을 거야? 나도 버선발로 나오는 분인데 이 대리가 뭐라고? 이분이 우리 은행에 맡긴 돈 다 뺀다고 하면 이 대리가 다 책임지고 메꿀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가 고객님들 대할 때 이렇게 제멋대로 가려가면서 대하라고 가르쳤어? 가족은 가족이고 일은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이 은행에서 일하는 거 자부심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VIP 고객을 이따위로 대해? 이 대리가 VIP 고객인데 이런 대접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가만히 있겠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지점장은 평소에 제 사연을 알고 있어서인지 일부러 더 크게 동서를 혼내는 듯 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된 돈 깨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통쾌하면서도 불쌍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쯤 말리는 척이라도 했죠. 지점장님, 전 괜찮아요. 이쯤 하셨으면 됐어요. 상황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신 차렸겠죠. 이 대리, 공과 사는 구분해서 똑바로 일하자. 진급해야지. 네. 미안해 동서. 지점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이렇게까지 화내실 줄은 나도 미처 몰랐네. 아, 네. 그러게 동서가 처음부터 내 말 믿었으면 지점장 호출할 일까진 없었잖아.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말고 직장 상사인데 동서 인성 밑바닥인 얘기까진 안 했으니까. 동서 이 은행 안 다녔으면 어쨌을까 싶을 정도로 잘난 척하고 다니는데 내가 좀 꼴 보기 싫다고 동서 밥줄을 끊어버릴 순 없잖아. 그래도 조심은 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충격을 받았는지 망연자실해진 동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웃자 동서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표정도 조심 좀 해. 이제 나도 더는 안 참을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건 서방님 잘 전해주고. 그럼 시댁에서 봐. 무섭게 노려보는 동서를 뒤로하고 출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지점장에게 보란듯이 걸어나갔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지점장님은 평소답지 않게 저를 위해서 일부러 오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시원한 복수국을 해서 개인적으로 식사도 사드리고 늘 그렇듯 즐거운 만남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가볍게 복수해주는 날이 오면 은행은 집 근처 지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점장님이랑 너무 친해진 바람에 옮기지도 못하게 됐지 뭐예요. 덕분에 동서가 제 눈치 보는 기간은 밑도 끝도 없이 연장되게 생겼지만요. 동서는 그 뒤로는 저와 본인을 비교하지도 일한다고 으스대지도 않고 얌전히 제가 시키는 대로 일을 따라줬어요. 동서가 말만 고분고분 잘 들어줘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물 흐리던 미꾸라지 한 마리를 제대로 잡아놓으니 시댁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기분이었어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더니 본인 직업과 돈으로 잘난 척하던 인간을 도로 그걸로 밟아주니 이보다 효과적일 수가 없네요.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는데 늘 겸손하게 살아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